안녕하세요. 축지목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뉴캐슬을 2대1로 잡으면서 승점 2점 차, 아스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시티 입장에서도 절대 쉬운 경기는 아니었고, 본인들이 따라가는 게 어쨌든 따라잡히는 팀들보다는 심리적으로 괜찮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이겨야 될 경기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티가 정말 대단한 승리, 그리고 의미가 아주 큰 승리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티 오늘 경기 느꼈던 건 선수들이 좀 쉬다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티한테 얘기하는 그런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저는 많이 느껴졌었어요. 일단은 전반전은 시티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반전의 선수들이 뛰는 양이라든지 압박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뛰어도 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선수들 몸이 가볍고 압박 강도도 좋았고, 그래서 뉴캐슬 선수들도 제대로 공을 앞으로 뿌리는 걸 좀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또 지난 풀럼전부터 해가지고 경기력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배 맨시티의 후반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감될 수 있는 어떤 전반전이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사실 결국에 중요한 건 시티한테는 후반전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후반전에 시티가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승점을 드랍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 후반은 물론 전반전에 비해서 에너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시티가 나름 또 수비적으로 하면서 역습을 노린 선택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또 역습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속도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티의 경기력이 어떤 그 선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티가 오늘 경기도 또 전체적인 리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곡선이 올라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시티가 좋은 게 뭐냐면 요새 역습으로 진짜 잘 넣고 있습니다. 역습에서 속도가 잘 나고 있는데, 지난 풀럼전에서도 역습으로 넣었고, 뉴캐슬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4강전에서 홈게임, 홈에서 할 때도 역습으로 득점하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오라일리 득점 역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시티가 만약에 지공으로 상대를 내려앉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점유를 가져가더라도 득점을 못하면 오히려 답답해지는 건 시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역습까지 가져가면서 득점 루트를 또 만들어 놓으면 좋고, 그걸 결국 득점으로 바꾸면 되게 좋은 건데, 그건 어쨌든 간 체력이라는 재료가 들죠. 공을 뺏었을 때 이 공을 우리가 숨을 돌리면서 천천히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공을 아끼는 게 아니라 역습에 사용하면 결국에는 앞에 있는 선수들은 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란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시티가 그렇게 체력이란 자원을 투입하는 만큼 결국 역습에서 오라일리 같은 선수의 득점이 나오니까 시티는 성공한 투자가 된 거죠. 요새 시티가 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역습에서 이제 확실한 결과값을 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또 되게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결국에 저는 안필드 원정에서의 승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원정에서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승리가 됐었고요. 사실 그때 이제 얘기 나오기로는 거의 9점 차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티가 이기면서 그 방향을 꺾어냈고 결국엔 2점 차까지 좁히면서 이제는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는 팀이 아스날이 돼버린 거예요. 2점이면 말 그대로 시티가 자력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남아있는 맞대결이 한 번 있잖아요. 그 맞대결에서 한 번 시티가 이겨버리면 역전이 되는 그런 점수차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가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전에 아스날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압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리버풀전에서 승리를 가져간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했던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티의 오늘 선발 라인업이
상당히 밸런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백, 그 다음에 이제 오라일리를 풀백으로 쓰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로 쓰면서 이것들이 시티의 폼 안 좋은 선수들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몸 상태가 정상이라고 한다면 시티에서는 베실바와 로드리 이렇게 두 명은 고정을 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시티가 한 자리가 뭐 포든이나 라인더러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 선수들만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셰르키가 나왔을 때도 사실 공격적인 포인트들은 있지만 경합에서 셰르키가 또 완전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뉴캐슬전 같은 경우에는 셰르키를 선발로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를 오라일리한테 줬던 거. 그러면서 실바, 로드리, 오라일리 이렇게 하면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됐고, 오라일리의 장점이 뭐냐? 결국에 타고난 피지컬이죠. 그런 것들을 중원에 채워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라일리가 결국 오늘 2골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데 골까지 넣어준다. 여기서 더 바랄 게 없으니까 중원의 그런 밸런스가 잘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라일리를 미드필더로 기용해도 빵꾸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포든과 라인더러스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선발 라인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세메뉴, 마르무시, 홀란드 이렇게 투입을 시켰는데 롱킥을 찰 때는 홀란드와 마르무시를 투톱처럼 배치하면서 그 아래쪽에 세메뉴도 세컨볼 싸움에 가담할 수 있는 배치를 해주고, 또 세메뉴는 오른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서 프리롤처럼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르무시, 세메뇨 이 두 선수들은 사실 사이드도 되지만 가운데로 좁혀서 직접 타격을 하는 역할도 상당히 능한 자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라는 선수가 더 수비 분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두 선수들이 가져가는 어그로 때문에 홀란드가 더 수비 분산 효과의 수혜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밸런스가 되게 잘 맞는 선발 라인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티가 뉴캐슬 상대로 게임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오늘 뉴캐슬 경기도 지난 토트넘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았다고 느꼈어요. 뉴캐슬도 마무리 퀄리티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지금 기마랑이스 뭐 이런 선수들의 부재에 비해서는 저는 나름 또 자신들이 생각해온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뒷공간도 또 잘 노렸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시티가 선발 라인업 밸런스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뉴캐슬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또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시티의 선발 라인업 구성을.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반전 교체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사실 시티가 이제 전반전에도 뒷공간을 공략당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시티가 높은 라인에서 상대를 눌러놓고 플레이하고 거기서도 강도를 되게 강하게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뉴캐슬 입장에서는 뒷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때려놓고 싸움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든이라는 선수가 또 발이 빠르다 보니까 디아스가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아스가 결국에 경고까지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후반에도 뉴캐슬이 이런 식으로 싸움을 많이 시킬 텐데 이거 디아스 계속 가는 게 맞나? 그리고 당연히 에디아우 감독도 디아스한테 경고가 붙어 있다는 걸 아니까, 또 시티가 전방 압박을 한다면 뒷공간이 생긴 걸 아니까 야 디아스 쪽만 쑤셔 이렇게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펩이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또 후사노프로 바꿔준 거, 이것도 저는 펩 감독이 되게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 그리고 교체 선택이 아주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디아스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디아스는 팀에서 엄청 핵심 선수고 베테랑 선수고 또 후사노프한테는 없는 경험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고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설 수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후사노프를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그 후사노프가 실제로 나와서 그런 뒷공간 커버하는 장면들이 많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패배 교체가 적중을 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펩 감독이 우승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도 여전히 또 이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게히. 진짜 왜 이렇게 잘하죠? 일단은 게히가 좋은 게 오늘 경기는 수비 직후 볼 처리가 예술이었어요. 공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가 툭 튀어나가서 태클할 때가 있잖아요. 태클했어. 그럼 이제 좀 자기도 밸런스가 온전치 않을 거 아니에요. 태클을 했으니까 일어서 있는 상태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태클하고 나서 그 공을 빠르게 일어서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의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바로 그냥 다음 플레이. 이 딜레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뺏고 바로 다음 플레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게.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워. 그냥 화려하지 않아. 근데 실제로 경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게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가 더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시티의 전체적인 플레이가. 그래서 경기력이 올라갔다는 게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히 오늘 또 좋았던 게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하잖아요. 게히가 뉴캐슬이 전방 압박 오는 거에 쫄지 않았어요. 쫄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앞으로 빵 차면 사실 시티가 공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데 게이가 어떻게 했냐면 선수들이 붙을 때까지 좀 공을 가지고 있어줘요. 그 다음에 선수들이 붙었을 때 그 한 명을 이겨내는 전진 후 패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이가 센터백이지만 지금 자꾸 상대 한 명을 끌어내준다는 거죠. 숫자적으로 계속 이득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한 명으로도 공간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게이라는 선수의 가치를 또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진 패스할 때 양발이니까 발 안 바꾸고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수비 커버도 좋았고 그냥 잘해요. 진짜 잘해요. 크리스탈 팰리스 그때보다 진짜 한 2배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잘한다면 사실 그바르디올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바르디올을 레프트백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바르디올, 게히, 디아스, 마테우스 이런 식으로 포백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게히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히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라일리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오라일리는 풀럼전에도 득점했고, 그리고 오라일리가 이렇게 미드필더에서 점점 적응을 하잖아요. 시티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피지컬 좋아서 적응만 된다면 중원에 경합하는 그런 느낌일 때 또 쓰기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헤더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키가 크다 보니까 공중볼 싸움에도 가담할 수 있고, 오라일리는 실제로 레프트백일 때도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공격 작업할 때 도움을 줬던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할 때도.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FA컵 같은데 이제 게임할 때 플리머스 상대였나? 그때 이제 코너킥에서 헤더로 막 골 넣고 이런 경기가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오라일리는 그런 박스에서 타격하는 능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라일리가 이대로만 성장해 준다면 좋은 것밖에 없죠. 중원에 피지컬 더해줄 수 있어. 나이도 어려. 또 시티 유스라서 이제 팀그 홈그까지 다 챙겨줘. 그렇게 되면 또 상징성이 있죠. 우리가 키운 선수다. 이런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 오라일리라는 선수의 성장이 또 시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오라일리가 이런 식으로 또 플레이를 했을 때 만약에 누리가 진짜 못해요. 만약에 그러면 사실 오라일리를 여기다가 갖다 쓰는 게 좀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리도 오늘 경기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홀란드한테 패스 못 주고 그 역습 장면에서 공격권 날린 거 그거는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자면은 저는 그래도 최근 경기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느껴진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누리가 있기 때문에 또 오라일리를 올렸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마르무시가 살아나고 있는 거, 이 부분도 저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르무시 사실 이번 시즌 초반이나 뭐 그럴 때는 마르무시 시티 축구엔 안 맞나? 좀 적응을 못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네이션스컵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시티에서 뛰는 경기 수가 저는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득점도 하고 홀란드 안 뛰는 날 뭐 울버햄튼전 같은데 득점하면서 폼이 점점 올라오고 그리고 마침 또 도쿠가 없어서 플레이 타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마르무시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폼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골에서 마르무시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죠. 그러니까 드리블을 사람 없는 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사람 있는 쪽으로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아우가 사실 벌리는 오라일리를 따라갔어야 됐는데 마르무시가 치아우 쪽으로 치다 보니까 치아우가 묶여버린 거예요. 오라일리 쪽으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라일리가 프리한 찬스가 생겼고 그거를 이제 마르무시가 공을 오라일리한테 주면서 결국 오라일리가 프리한 슈팅 찬스를 맞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수비를 다 끌어당긴 부분,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마르무시가 감각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 마르무시가 감각이 올라와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또 시티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부분은 홀란드의 수비 가담. 홀란드 수비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걷어낼 때도 임팩트 있고 공중볼 싸움 이기는 것도 임팩트 있고 그리고 저는 홀란드 눈빛이 좀 요새 많이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진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우승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개의 경기잖아요. 울버햄튼 아스날 이 경기가 별개의 경기인데 여기서 비김으로 인해서 시티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승 싸움에서 아스날을 되게 힘들게 하고 있고 뭔가 시티 선수들 내지는 시티라는 구단이 우승을 많이 해봤던 거, 또 아스날 선수들은 계속해서 준우승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아스날한테는 되게 불안한 상황, 시티한테는 야 그래도 해볼만한데? 우리 이런 시즌 한두 번 아니잖아,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홀란드가 또 시티의 어떤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됐고요. 과연 또 이 시티가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또 어떻게 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